전세권자를 하나 더 줘야 돼요.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해라. 함께 동시에. 2번 임대차 보증금 주고 목적물 주고. 3번 가담법에서 채권자 오른쪽 놈은 청산금 줘야 되거든요. 청산금 주고 왼쪽 놈은 소유권 주고. 그래서 항상 돈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보증금 주고 목적물 주고 청산금 주고 목적물 주고 동시 이행하는 게 공평히 맞아요. 자 4번 5번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됩니다. 서로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하죠. 이거 서로 동시행합니다. 자 이제 6번 매매죠. 매매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부속물 매매든 지상물 매매든 매매죠. 매매니까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기억까지 한 거예요. 자 7번이 더 잘 나와요. 이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 또는 저당권 등기가 박혀있는 부동산을 팔죠. 자 매매니까 일단 왼쪽 소유권 주고 오른쪽 대금 주고. 자 왼쪽에서 1 플러스 1이 나온다겠죠. 매도인은 이 저당권 등기 가압류 등기 말소해주면서 함께 동시행. 자 8번 구분소유적 공유하다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서로 구분소유주로 공유하다가 이제 헤어집니다. 헤어질 때 지분 등기 정리 들어가는 거 이거 서로 공평하게 동시에 이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분권자 상호간에 지분 이전 등기 의무는 잘 모르겠지만 상호간에 서로 동시에 등기 넘겨주는 게 어느 한 놈이 피해 안 받겠죠. 동시에 이행. 자 이제 동시에 하는 게 아닌 놈 4개입니다. 우리가 2개 했고 오늘 2개 추가할 거예요. 돈부터 갚아요. 변제 의무와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변제부터 돈부터 갚아야 돼요. 변제가 선이행. 2번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채무와 상대방 주된 채무인 대금 지급 채무 협력부터 하세요.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 아닌 부수적 채무. 부수적 채무는 상대방 주된 대금과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외우는 거예요. 변제부터 하세요. 협력부터 하세요. 선이행. 동시행 관계 아니다. 자, 3번, 4번. 자, 3번. 주택임대차. 자, 임차인 늘이. 기간이 끝났어요. 아파트 사는 주택 임차인 늘이 기간이 끝나서 보증금 받고 이사 가려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죠. 자, 어른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요건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순간 다 날라가요. 대학력, 보증금 우선배 다 날라가. 이사를 못 가. 이러한 을을 위해 제도 하나가 나왔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 자, 을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제 앞으로 임차권 등기를 박습니다. 그러면 이사 가도 돼요. 이제는 주민등록 빼도 상관없고 이사 가도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요. 자, 나중에 가반대 연락 오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라 등기를 받고 을은 이사 갑니다. 지방으로. 자, 주인 갑이 을, 너 등기 말소해야 내가 보증금 줄 거야. 즉 보증금 반환 의무와 이 등기 말소 의무가 동시이행이냐? 아닙니다. 주인은 보증금을 안 준 상태였죠. 을은 개고생한 거예요. 네가 보증금을 안 줘서 임마 내가 법원 가서 등기명령 신청하고 등기 박느라 임마 얼마 고생했는데 뭔 동시행이야 이 짜샤. 보증금도 줘. 보증금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명령에 따라 등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이 등기 말소 의무는 안 주고 있는 보증금부터 주인 주세요. 동시행관계 아닙니다. 안 주고 있는 보증금부터 주고 말소 요청하세요. 이거하고 똑같아. 변제부터 하세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됐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주인 안 주고 있는 보증금부터 을한테 주시고 미안하다고 하세요. 당신이 보증금 안 줘서 우리 개 고생했잖아요. 뭔 동시행이에요. 잘못한 임대인에게 권리 주지 않아요. 동시한명권이라는. 그래서 안 주고 있는 보증금부터 먼저 줘야 됩니다. 양채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외우는 거예요. 자, 4번. 경매가 무효입니다. 자, 봐봐요. 이것도 그림 그리면 돼요. 경매로 날아갔는데 이 경매가 무효인 대부분 판례예요. 자, 봅니다.
이것도 되게 쉬워요. 우리 채권자, 은행, 저당권 박았습니다. 저당권자. 갑은 돈 빌린 채무자. 자, 채무자 갑이 돈을 못 갚으니까 경매로 저당권자 을이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A가 낙찰받습니다. 경락. A는 경락인으로 안 나오고 낙찰자로 나와요. 자, 낙찰자. 자, 낙찰자 을이 소유권 등기를 박았어요. 원래 경락인은 매각되고 왔나 보면 등기 안 박아도 소유자. 하지만 이놈은 등기 박은 사건이에요. 자, 등기 박았어. 이 상태에서 시간이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법원, 경매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락인! 한 달 전에 당신 건물 하나 낙찰받았죠? 네. 1억에 낙찰받았어, 1억. 자, 그러면 이 1억은 은행이 배당받아갔어요. 그래서 은행이 배당받아갔죠. 자, A한테 법원이 연락 와서는 이 경매가 무효래. 경매가 무효했대. 한 달 전에 당신 낙찰받았는데 한 달 전 이 경매가 무효입니다.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 무효듯이 경매가 무효. 소유권이 갑에서 이렇게 넘어왔죠? 여기에서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왔죠? 그러면 경매가 무효면 A등기 무효. 무효니까 이 낙찰자의 등기는 무효등기 말소해야 될 말소 의무가 발생해요. 그러면 A는 누구한테 말소해 주느냐? 이쪽에서 왔으니까 왼쪽한테 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낙찰자의 왼쪽 놈 읽어요. 왼쪽 이 그림을 연상시켜요. 낙찰자의 경매가 무효된 경우 저기 보면서 낙찰자 A의 왼쪽 채무자에 대한 이 무효등기 소유권 등기 말소 의무가 있고 하나 더. 그러면 A는 1억 받아와야지. 그러면 법원은 은행한테 또 전화해. 은행 한 달 전에 당신 1억 받아갔죠? 경매가 무효로 밝혀졌어요. 자 1억 빨리 A 돈이니까 A한테 배당금 받은 1억 돌려주세요. 그러면 저당권자 오른쪽 놈은 낙찰자한테 그때 배당받은 배당금 반환 의무가 발생해요. 자 그러면 경매가 자 갑니다.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왼쪽 놈에 대한 지소유권 등기 말소 의무와 오른쪽 놈 저당권자의 낙찰자 이놈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가 과연 양채무가 동시행 관계냐? 아니란 얘기예요. 자 아니에요. 왜 아니냐? 괄호가 이유야. 왼쪽 오른쪽 서로 이행의 상대방이 달라요. 왼쪽 오른쪽. 이 판례가 나오면 왼쪽 오른쪽만 머릿속으로 그려지면 돼요. 자 갑니다. 저 그림 보면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왼쪽 놈 이렇게 읽어야 돼. 왼쪽 놈에 대한 지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 뭐로 읽는다? 오른쪽 놈 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왼쪽 오른쪽 서로 이행의 상대방이 달라. 언밸런스가 일어났죠. 언밸런스가 일어나면 소설은 항상 아니다로 끝나요. 언밸런스는 아니다로 끝나. 그래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 중심 잡아요. 밑에 놈 A의 왼쪽 놈 채무자에 대한 지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이 뭐로 읽는다? 오른쪽 놈으로 읽어. 오른쪽 놈 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머릿속 그려. 왼쪽 오른쪽 서로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죠. 언밸런스가 일어났구나. 왼쪽 오른쪽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이 동시행관계 아니라고 보면 판례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놈 3번 4번도 왕별이에요. 1, 2, 3, 4가 왕별. 변제부터 하세요. 협력부터 하세요. 안 주고 있는 보증금부터 주세요. 왼쪽 오른쪽 동시행관계 아닌 우리 시험에 나오는 내놈이에요. 내놈. 오케이. 자 위험부담 갑니다. 위험부담은 계약 체결 후 건물이 날아가죠. 후발적 불능 쌍무계약에서만 동시항명권 위험부담 3자 계약이 나오는 거예요. 자 쌍무에서 채무자 왼쪽 놈의 오른쪽 놈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가 후발적 불능되죠. 갑을 매도인 갑은 소유권줄 소유권 이전 채무, 매수인들은 돈 줘야 될 대금 지급 채무. 쌍무계약에서 계약 체결 후 건물이 날아갑니다. 후발적 불능이죠.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능에 빠지지. 자, 후발적 불능의 경우 소유권이 불능이니까 왼쪽 놈 매도인 갑이 항상 채무자가 되고
오른쪽 놈 매수인은 채권자가 됩니다. 용어 정리. 위험부담은 소유권 기준이에요. 소유권 채무가 불능에 빠졌죠? 그러니까 채무자 왼쪽 놈 매도인이 채무자로 되고 오른쪽 놈은 반대 놈이니까 매수인은 항상 채권자가 돼요. 자, 문제는 이 경우 불능의 원인을 따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억 채무자 갑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 그럼 채무자는 왼쪽 놈 갑이에요. 갑이 불냈구나.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이에요. 이거 채무불이에요. 그래서 을은 해제, 법정 해제.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채무불이행동. 동네가 달라요. 하지만 니은 채무자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일어났다. 이게 바로 갑이 을한테 매매대금 5억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위험부담의 문제. 그래서 위험부담 언제 발생해요? 채무자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에서 대가 매매대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위험을 갑과 을 누가 부담하느냐. 위험부담은. 자, 넘깁니다. 4번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밑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법조문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예요. 자, 그게 원칙입니다. 맞는 지문 4번. 그러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뭐냐? 불능의 원인이 채무자 잘못 없는데 을도 잘못 없어요. 이게 무슨 쌍방 모두 잘못 없구나. 쌍방 무책이구나. 쌍방 무책. 태풍이 날렸고 토지를 팔았는데 국가가 토지를 수용해 가버렸구나. 태풍, 지진, 낙뢰, 쌍방 모두 잘못 없는 사유로 날아갔다면 자, 동그라미 1번 법조문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왼쪽 놈이에요.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이렇게 떠요. 사례로 나오면 태풍으로 멸시, 낙뢰로 멸시, 지진으로 멸시 이런 식으로 불강력으로 멸시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동네 잡아요. 모두 잘못 없는 쌍방 무책이구나. 그러니까 왼쪽 놈 갑은 잘못 없는 오른쪽 놈 을에게 5억 주세요. 할 수 없다. 이행청구하지 못한 대로 끝나야 돼.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례 문제로 기억. 갑과 을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 발생. 그럼 동네부터 파악해야 돼요. 쌍방 무책이구나. 그러면 왼쪽 놈 갑은 오른쪽 놈 잘못 없는 을에게 이렇게 읽으라겠어요. 잘못 없는 을에게 돈 주세요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니은 갑은 지소유권 채무 면할 거고 소멸할 거고 을의 갑에 대한 대금 채무도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자, 디귿이 왕별이죠. 그러면 기억에서 디귿으로 오르자겠어요. 갑은 이 경우 잘못 없는 을에게 5억 달라고 못하죠. 돈 달라고 못하니까 이미 받은 계약금 중도금이 있다면 을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채무자 왼쪽 놈 갑은 상대방 을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또는 중도금 돈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다. 주어가 을로 나오면 을은 계약금 중도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주어에 따라 의무 청구 이렇게 나올지 소수로는 돌려줘라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왕별이에요. 그래서 쌍방무책의 정답 지문이 작년뿐만 아니요 34회뿐만 아니고요 이제까지 가장 많은 정답 지문이 디귿에 박혀요. 그래서 디귿이 항상 정답 지문은 제가 그러죠 정해져 있다고 정해져 있어요. 이걸 아느냐 물어보는 거지 저런 기초사항은 정답 지문은 아니에요. 나오긴 나오지만 기억을 가지고 디귿을 내 걸로 만들어요. 자, 2번 이번에는 수용에 관해 한 문제째로 나옵니다. 수용 토지 매매를 했죠. 계약 체결 후 이 토지가 국가로부터 수용됩니다. 자, 수용도 여기 봐요. 쌍방무책의 대표가 태풍 수용입니다. 토지 국가 공용징수. 그러면 수용 나오면 동네부터 파악해야 돼. 국가가 수용했어?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겠구나. 동네는 쌍방무책. 따라서 쌍방무책이니까 왼쪽 놈 채무자 갑은 오른쪽 놈 상대방 잘못 없는 을에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잘못 없는 상대방 을에게 5억 줘. 돈 달라 할 수는 없다. 저기하고 똑같아져요. 자, 기억니은도 똑같아요. 기억니은이 저기 1번에 있는 니은하고 똑같아져요. 자, 기억! 갑의 오른쪽 을에 대한 지소유권 이전 채무 소멸한다. 그렇지. 토지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니은 을은 갑한테 돈 줄 의무도 없다. 아까 대금 전부 소멸한다겠죠? 소멸 그거예요. 저 위에 니은하고 똑같아요. 1번 니은이나 2번 기억니은이나 같아요. 동네 같아. 쌍방무책이니까. 자, 디귿 리을이 수용해서 별 3개예요. 기억니은은 저걸로 하시고 디귿 리을 별 3개.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수용입니다.
토지를 국가가 수용해 갑니다. 자, 국가가 수용해 갔으니까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는 쌍방무책 동네요. 따라서 5억에 팔았으면 갑은 잘못 없는 을에게 돈 줘 할 수 없다. 갑 채무 소멸, 을 채무 같이 소멸 방금 받고 문제는 이거예요. 갑이 국가가 토지를 수용해 가면 공짜로 가져가요? 뭔가 줘요 국가가? 국가가 수용해 간 국가가 수용 보상금을 준다는 얘기요. 수용하면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 갑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이 보상금이 아이고 10억이나 나왔네? 10억? 보상금이 10억이나 나왔어. 아직 국가가 주기 전에는 갑은 국가에게 보상금 주세요. 보상금 청구권, 채권이 있을 거고. 자, 을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 원래는 수용해 가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바이바이 하면 돼. 서로 채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소식을 들은 거죠. 갑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10억이나 받게 됐다고? 이 사실을 듣게 된 을은 바로 갑한테 전화합니다. 갑! 5억 받아! 토지 매매대금 5억 줍니다. 이거 줘야 돼요. 토지 매매대금 5억에 계약해서 5억 줍니다. 5억 주고 갑이 받은 10억 땡길 수 있어요. 자, 수용이 나오면 반드시 나와요. 토지 대신 받은 보상금, 이걸 대상이라고 하고, 이 대상 보상금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대상 청구권이 발생해요. 자, 토지 대신 갑, 네가 국가로 받은 보상금 나한테 줘 청구할 수 있다. 받은 보상금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단 그러려면 5억은 줘야 돼요. 토지 매매대금 제공하고. 그게 디귿 리을이에요. 자, 디귿 리을. 매수인 오른쪽 놈 을이 대상 청구권. 대상 청구권이 뭐다? 토지 대신 보상금 달라고 하려면 매도인 왼쪽 놈한테 반대급부는 토지 매매대금이에요. 토지 매매대금 5억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수용이 나오면 자, 이 사례를 기억하는 거예요. 매매대금 5억 주고 갑이 받은 보상금 땡기기. 이렇게. 보상금 땡기려면 매매대금 5억은 줘야 돼요. 이것도 잘 나와요. 보상금 받으려면 반대급부 이행해야 된다. 자, 리을. 그래서 5억 을은 갑한테 토지 매매대 5억 주고 갑에 국가에 대한 수용보상금 채권 너 나한테 채권 넘겨 양도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벌써 보상금을 갑이 받았다면 받은 보상금 나한테 돌려줘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냥 보상금 청구권 양도든 받은 보상금 반환이든 무조건 보상금 나오면 주세요 할 수 있다. 있다로 끝나면 맞아요. 그래서 수용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지문이 디귿하고 리을이에요. 그래서 토지 대신 보상금 땡겨버릴 수 있다. 자, 미음까지 나와요. 미음은 덜 중요해요. 자, 왼쪽 놈 매도인 갑의 국가에 대한 보상금 채권 자체가 오른쪽 놈 매수인 을에게 귀속하는 건 아니에요. 자, 보상금 채권 자체가 을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갑 거야. 갑 거니까 네 채권 나한테 양도 이렇게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됐어요? 수용됐다고 해서 을게 바로 귀속된다. X. 당연 귀속되는 거 아니에요. 갑 거니까 보상금 청구권 넘겨 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3번. 위험부담 쌍방무책이 나오면 3번 지문까지 뜹니다.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 그럼 쌍방무책이구나. 쌍방무책 동의하고 있어 우리. 이 경우에는 기억. 오른쪽 놈은 이행 불능을 이유로 갑과의 계약 해지할 수도 없고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다로 끝나고요. 왜 그럴까요? 쌍방무책은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의 효과인 해제 손해배상은 태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동네는 오로지 갑귀책사유 이행불능. 근데 지금은 쌍방무책이죠. 해제 손해배상 지문이 뜨면 무조건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도 역시 물을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자, 이 세 가지는 해제할 수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이따 끝나면 X지문이야. 왜 그럴까?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은 원시적 불능에서 나오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태어나지 않아요. 자, 위험부담이니까 기억. 채무불이행 동네가 아니죠? 동네가 달라. 동네가. 기억은 채무불이행 동네, 해제 손해배상 이 동네는 못 쓰는 거고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은 후발적 불능이 아닌 원시적 불능에서 써야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없다로 끝내 A까지 나와요. 자,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쉽죠? 오른쪽 놈 을이 불낸 경우죠. 1번 기억, 2번 기억. 자, 1번. 오른쪽 놈 채권자 귀책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어. 그러면 채권자는 오른쪽 을이죠? 을이 불냈구나. 그러면 갑은 잘못한 귀책 사유, 잘못한 불낸 을에게 돈 줘 할 수 있다. 기억 사례 문제. 오른쪽 을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을 과실 또는 괄호 을 귀책 사유로 건물 멸실. 쉬워. 불낸 잘못한 을에게 갑은 돈 줘 할 수 있다. 이해하시란 얘기요. 자, 2번은 어느 정도 외워야 되죠. 자, 채권자 오른쪽 놈 수령 지체 중 쌍방 무책이구나. 그러면 채권자 수령 지체 우리 아까 공부했어요. 을 수령 지체는 을이 잔금을 안 준 잘못하고 있는 채무불이행 상태예요. 따라서 채권자가 수령 지체 잘못했죠. 잘못한 을에게 돈 줘 할 수 있다. 기억. 오른쪽 을이 수령 지체하던 중 불강력 소실. 그러면 수령 지체만 보라겠죠? 오른쪽 을이 수령 지체했죠? 잘못했네. 잘못한 을에게 돈 줘 할 수 있다. 결국 1번, 2번 정리. 이놈이죠. 오른쪽 놈 사례 문제로 나면 을로 나요. 채권자 을 잘못 있군. 채권자 수령 지체 잘못 있군. 잘못한 을에게 돈 주세요 할 수 있다. 이따로 끝나요. 왼쪽은 잘못 없는 을에게 돈 줘 할 수 없다. 쌍방무책. 여기는 오른쪽 놈 을이 잘못했죠. 주세요 할 수 있다. 자, 3번. 이때 채무자는 왼쪽은 항상 갑이에요. 갑을 넣어야 돼요. 이론으로 나오면. 갑은 소유권 이전 채무 면했죠? 날라가 버렸으니까. 혹시 면하면서 얻은 이익 100만 원 정도 있다면 오른쪽 채권자 을한테 돌려줘라. 이게 이익 상환해라. 오케이. 끝났어요. 결국 위험부담은 봐요. 쌍방무책. 쌍방 잘못 없죠? 그러면 을 잘못 얻는 을에게 돈 줘 할 수 없다. 없다. 받은 돈은 돌려줘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수용이 나오면 토지 매매 대금은 주면서 땡기라는 거. 보상금 나오면 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하지만 을이 잘못했어. 채권자 귀책 사유 잘못한 을에게 돈 주세요 할 수 있다. 채권자 수령 지체. 채권자 네가 수령을 지체했다고. 이 의미. 채권자가 잔금을 못 준 잘못 있을 때 채권자 수령 지체라고 했죠. 잘못한 을에게 구 태풍이 날아갔지만 네가 임마 그때 잔금 안 준 바람에 내가 건물 안 줘서 그 사이 태풍이 날려버렸잖아. 네가 임마 그때 돈만 줬다면 임마 내가 너한테 건물 넘겨줬을 거 아니야? 네가 수령 지체한 바람에 그 태풍이 날렸잖아. 네가 책임져. 그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귀책 사유든 채권자 수령 지체든 쌍방무책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태풍이 날렸잖아. 이 잘못한 을한테 돈 줘 할 수 있다예요. 오케이. 3자 계약. 3자를 위한 계약. 갑을병.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머릿속으로 그려져요. 요 낙수. 3자를 위한 계약은 반드시 이 그림이 머릿속에 박혀야 돼. 갑과 을이 매매 계약. 하지만 을로액은 돈을 병에게 주게 갑이 요청하죠. 그래서 왼쪽 놈 매도인 갑을 요약자. 을은 알겠어. 너 말고 병한테 주라고. 알겠어. 승낙했다. 낙약자. 자, 그럼 병은 이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5억 채권이 생길 수 있죠. 수익자. 이놈이 3자죠. 그래서 요청했다. 요약자. 승낙했다. 낙약자. 낙약자가 돈 주니까 낙약자가 법상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돈 줄 채무자. 병은 수익자. 요 낙수 갑을병을 기본으로 잡고 3자 계약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자, 2번. 갑 왼쪽 놈 매도인이 요약자, 오른쪽 놈 을 매수인을 낙약자 겸 채무자, 병 위에 놈이죠. 수익자 3자. 기억. 요약자 갑하고 사람 넣어서 계속 읽어요. 낙약자 오른쪽 놈 을이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 자, 수익자 병은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자, 3번. 요약자 갑하고 낙약자 을 사이 관계를 당사자 사이니까 기본된다. 기본 관계. 자, 요약자 갑하고 병 사이도 어떤 계약 관계가 있겠죠. 대가 관계. 그래서 기본 관계, 대가 관계라는 용어 잡으시고. 자, 4번 5번 합니다. 4번. 봐봐요. 기본 관계는 갑과 을 사이 관계 이 매매계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하지만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대가관계는 이 매매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관계는 갑과을관계니까 이 매매계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만 저쪽 대가관계는 이 매매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4번, 5번 지문 해결하는 거예요. 4번. 요약자와 낙약자의 기본관계에 흠결하자 문제는 이 계약, 매매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쳐. 따라서 이 경우 요약자 또는 낙약자들은 기본관계 부존재 효력 상실을 이유로 지가 기본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채무이행 거절할 수 있다. 자, 맞는지 틀린지 해결할 거야. 기본관계가 나오면 이쪽을 이유로는 다 할 수 있다로 끝나면 무조건 맞는 질문이에요. 소수로가. 자, 하지만 5번.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대가관계 저쪽의 문제는 이 매매계약, 3자계약, 매매계약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시험은 이제 여기서부터 나와요. 요약자 이 경우 요약자 또는 낙약자는 대가관계 부존재 또는 효력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이 기본계약에 의해서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자, 맞는지 틀린지 해결할 거야. 대가관계 동그란 빵하고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났구나. 맞는 지문. 이따로 끝나면 무조건 X지문이에요. 대가관계 기본관계가 나오면 기본관계 대가관계 동그라미 빵 하시고 기본관계는 이쪽을 이유로는 소수는 100%야. 이따로 끝나고요. 대가관계 요수관계 나오면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 이따로 끝나면 100% X지문이에요. 100%예요. 100%. 제가 항상 99%라고 얘기하지 100%란 얘기를 안 해요. 여기는 100%입니다. 진짜. 예가 없어요. 자, 기억. 응용지문. 갑과 병 머릿속에 그려. 이 그림이 항상 머릿속에 박혀야 돼요. 갑과 병 사이 채권관계 저쪽이구나. 저쪽 갑병 법률관계 채권관계가 소멸하더라도 갑을 이 매매계약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응용지문이에요. 저쪽은 이쪽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안 미치잖아. 그러니까 저쪽이 죽어도 이 매매계약은 죽지 않습니다. 자, 저쪽은 이 매매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이거 응용지문이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소멸해도 우리 계약은 소멸하지 않아.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자, 왼쪽 놈 갑은 대가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자, 우리 실제 지문이에요. 그러면 일단 읽고 정리가 들어가야 돼. 이따부터가 맞는지 틀린지. 그럼 어디에 동그라미? 대가관계 동그라미 빵하고 저쪽이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났구나. 그럼 너는 맞는 지문이겠네. 이런 식으로. 자, 6번 별 3개. 제3자는 갑과 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꼭 현존할 필요도 없고요. 특정돼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존 특정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그대로 나와요. 따라서 갑과 을이 매매계약할 때 병이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야. 또 만들어지고 있는 설립 중 법인이야. 아직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어도 3자계약 가능하다. 그래서 주로 본문 6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태아를 위한 보험이 있는 거예요. 태아보험이 바로 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아직 사람이 아니어도 가능해요. 현존 특정될 필요 없으니까. 자, 7번, 8번. 듣기만 해봐요. 이 두 놈이야. 별 아니에요. 이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 지문으로 바뀌지 않을 거예요. 자, 갑니다. 병존적 채무인수가 뭐냐? 병존적 채무인수는 자, 일단 읽어볼게요. 7번.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자, 이걸 한번 이해를 해볼까? 자, 봐요. 채무인수 계약이 뭔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흘러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준 채권자. 항상 오른쪽 놈이 저는 꼰자로 합니다. 저한테 배우면 통일되는 거예요. 왼쪽 놈은 항상 채무자예요. 자, 갑은 을한테 1억을 빌린 채무자. 갑의 을에 대한 채무를 병이 인수해요. 이게 바로 갑병 사이 채무 인수하는 채무 인수 계약이에요. 갑의 1억 을에 대한 채무를 병이 인수한 거예요. 채무 인수죠? 채무 인수. 자, 채무 인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일단 병이 갑의 을에 대한 1억 채무를 인수했으니까 얘가 새로운 채무자 된 건 맞아요. 문제는 채무 인수 계약은 이 경우 갑이 보통은 면책돼요. 그렇겠죠? 채무를 얘한테 넘겼으니까. 그런데 이걸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고 이것만 나와. 병존적 채무인수. 자, 이 단어를 한번 느껴볼 거예요. 채무를 인수했구나. 병이 갑의 을에 대한 채무를 인수했구나. 뒤부터 읽어요. 그러면 채무를 인수한 병이 채무자 되는 건 맞는데 뭔가가 병존이 돼. 채무를 인수했는데 병존 존재할 종 같이 병이에요. 그러면 뭔 소리요? 같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갑도 채무자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전히 채무자주의를 같이 병존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병존적 채무인수예요. 자, 다시 한번. 갑의 을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채무인수야. 뒤부터 읽어요. 채무인수. 그런데 문제는 갑도 여전히 채무자에서 벗어나지 않고 같이 병존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 갑과 병의 이 병존적 채무인수 계약은 기존에 을 입장에서 채무자가 갑 혼자였는데 이번에는 한 놈이 더 붙어버렸죠. 그러니까 을한테는 좋은 계약이 있지. 기존에는 한 놈이었는데 갑이 벗어나지 않고 한 놈이 오히려 추가됐잖아요. 그러니까 을을 위한 삼자를 위한 계약이. 이 병존적 채무인수 계약은 자, 이걸 그대로 이렇게 회전해봐. 갑병이 이 자리로 오고 을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삼자 을을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됐죠? 회전해. 이게 매매계약이고 이놈이 병이에요. 여기서 말 삼자. 그래서 병 입장에서는 여기 삼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한 놈에서 두 놈으로 병존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병을 위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7번 병존적 채무인수. 앞에 볼 필요 없어. 자, 이 단어만 느껴봐요. 병존적 채무인수. 아하, 채무를 인수했는데 갑이 채무자주에 벗어나지 않고 같이 채무자주에서 존재하는구나. 병존하니까 채무자가 을 입장에서는 한 놈 더 생겼구니까. 그러니까 채권자 을을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병존적 채무인수 의미를 이해하면 돼요. 채무자가 갑이 벗어나지 않고 채무자주의를 같이 병존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이것도 이해하면 돼요. 기억.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채권에 관해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봐봐요. 을이 병한테 돈 빌려준 채권이 있어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매매계약 하면서 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한테 매매되고 5억 주지 말고 너 병한테 5억 빌려준 거 있지? 그거 병한테 그냥 받지 마. 면제해줘. 을 입장에서는 5억 주는 대신 쟤한테 받을 돈을 포기하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병 입장에서는 을한테 빌린 5억을 갚을 채무가 있는데 을이 채무 면제해줬죠. 그러면 비록 권리를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병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 돈 안 갚아도 되니까. 따라서 이것도 삼자 계약에 준해서 유효다 그거예요. 이 말을 이해를 해봐요. 일방이 을이 제3자 병에게 빌려준 돈 채권이 있었는데 병한테 채무 갚지 마. 이게 채무 면제해 주기로 하는 거죠. 이거 병한테 좋은 거죠. 돈 갚지 말라고 해줬으니까 삼자 계약에 준하는 걸 유효하다. 자, 이해하는 거예요. 계약 당사자 을이에요. 자, 을이 병이에요. 병에게 돈 빌려준 채권이 있었는데 갑이 매매대 5억 대신 쟤한테 돈 빌려준 거 채무 병한테 빌려준 돈 채무 면제 좀 해줘. 그러면 병 입장에서 5억 채무가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병을 위한 계약에 준하는 걸로 유효하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잖아. 자, 봐요. 병존적 채무인수든 돈 갚지 마, 채무 면제 이 단어가 뜨든 병한테 다 좋은 거야. 을한테는 채무자가 한 놈이 플러스 됐고 좋아. 병한테는 5억 갚을 채무가 있었는데 을이 면제해줬죠. 그러니까 다 병을 위한 계약. 긍정으로 끝나면 맞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처음에서 절수에 설명해 드렸어. 자, 효력. 이제 여기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하죠. 어마무시하게. 이제 3자의 지위.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3자 계약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1번. 제3자의 권리는 언제 발생하느냐? 제3자 항상 갑을병으로 나오니까 병이 자기한테 돈 줄러? 오른쪽 놈 낙약자 을한테 수익의사 표시한 그 날 발생합니다. 수익의사 표시한 그때
갑과을 매매계약 5월 1일이야. 근데 5월 11일 날 수익의사 표시하죠. 그럼 5월 10일자에 발생하는 거지. 소급하지 않는다. 계약한대로. 뭐 소급 건지문도 있어요. 자, 수익의사 표시는 누구한테 하느냐? 자기한테 돈 줄 놈. 오른쪽 놈. 낙약자예요. 자기한테 돈 줄 놈. 낙약자가 상대방. 자, 2번은 뭐냐? 수익의사 표시하면 제3자 병이 권리가 발생하는 거지 수익의사 표시했다고 해서 이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건 아니죠. 그 말이에요. 그 말. 되게 어렵죠? 자, 차포 띄고 쉽게 가요. 수익의사 표시는 병의 권리 발생 요건이다. 수익의사 표시는 3자 계약 매매계약으로 읽어요. 이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요건은 아니죠. 왜? 수익의사 표시 없어도 이미 5월 1일에 성립했잖아. 그래서 수익의사 표시는 3자 권리 발생 요건이지 3자를 위한 계약, 매매계약이요.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요건이 아닌 거예요. 흘러가요. 안 중요해요. 자, 3번. 수익의사 표시한 수익자가 머릿속으로 병은, 꼭대기 병은 자기한테 돈 줄 놈, 오른쪽 놈, 낙약자 을한테 이제는 권리 생겼으니까 직접 돈 줘 할 수 있다. 이해하면 되고. 직접이라는 두 글자가 떴는데도 서술어가 있다로 끝나요. 법조문.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 4번. 수익의사 표시에서 제3자 병한테 권리가 생겼다면 이제 3자 권리 확정. 3자 권리 확정. 따라서 유역자, 낙약자, 지들 마음대로 합의만으로 제3자 병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엄청 나옵니다. 3자가 수익의사 표시에서 권리가 발생했다면 당사자의 합의로 합의하에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자, 이제 5번, 6번, 기약, 7번, 8번 여기가 넘버원입니다. 합쳐서 20번 넘게 나왔습니다. 자, 5번. 수익자는 요약자, 갑이, 제한능력이든 착오가 있든 사기 강박이 있든 절대로 수익자라 3자는 취소할 수 없다. 6번. 수익자는 낙약자 을이 채무불이행을 한다 하더라도 지가 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당사자가 아니니까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취소해제권을 얘는 행사할 수가 없다. 자, 취소해제권이 없기 때문에 취소해제로 인한 효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수익자 병은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효과엔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고 원상회복 의무도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다. 같은 말이에요. 무효취소는 부당이득 반환이니까. 그래서 나온 지문이 7번이에요.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해서 7번 정답 지문이죠. 오른쪽 을이 3자 병한테 대금을 지급한 후 갑을 매매계약이 무효취소 해제로 날아갑니다. 자, 무효취소 해제로 날아가면 무효취소 효과 부당이득 반환 의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가 생겨요. 따라서 을은 병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병, 내가 너한테 중도금 3억 줬잖아. 근데 우리 매매계약이 무효취소 해제로 날아갔어. 내가 준 3억은 너 돌려줘야 되겠어. 할 수 없다. 없다.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 이게 세 개 다 뜹니다. 그러면 절대로 을은 병한테 이미 지급한 돈 돌려달라 할 수는 없어요. 이유 3자 병은 원상회복 의무의 당사자가 되지 않아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 당사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을은 병한테 준 3억을 병한테 들이대는 게 아니라 당사자인 갑한테 받아내야 되는 갑한테. 이건 시험에 나오잖아요. 병한테만 나와요. 절대 병한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대신 8번. 낙약자 오른쪽 놈 을에 채무 불이행이 있어요. 즉 을이 병한테 돈을 안 줬다는 얘기요. 자, 3자 수익자 병은 채무 불이행한 낙약자 오른쪽 놈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예요. 자, 이걸 저기 6번하고 8번은 같이 하십니다. 낙약자 을이 채무불이행하면 채무불이행 효과는 두 개요. 법정해제, 손해배상이에요. 자, 수익자는 지가 채무불이행 해지할 수는 없어. 당사자가 아니니까. 하지만 채무불이행의 두 번째 효과인 손해배상 채권은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 봐요. 낙약자가 채무불이행하면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낙약자가 채무불이행을 했다는 얘기는 을한테 5억을 줘야 되는데 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3억은 중도금 줬는데 잔금을 못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낙약자 채무불이행이 뜨면 수익자는 지가 해제는 못해요. 해제는 당사자인 갑만 할 수 있어요. 해제는 못하지만 병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임마 잔금 매매대금 5억을 안 준 바람에
내가 이쪽에서 뭔가 일 좀 하다 계약금 날렸잖아. 1억 손해봤어. 너 인마 손해배상에 손배 청구할 수는 있는 거예요. 얘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수익자는 지가 해제는 못해. 하지만 채무불이행 두 번째 효과엔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구별해야 돼요. 자, 9번 기억갑니다. 9번. 자, 설명 들어봐요. 갑과 을이 3자 병을 위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 통정 허위 표시로 했어. 가짜 매매했어요. 통정 허위 표시. 자, 그럼 봐봐요.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의사표시 동네 통정 허위 표시에서 선이라면 보호되는 의사표시 동네에서 3자다 아니다. 다시 한번.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의사표시 통정 허위 표시 동네에서 선이라면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3자 아니다. 3자 아니다. 이유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구후 오른쪽에서 태어나야 선이라면 보호되는 3자에 해당. 근데 3자 계약에서 수익자는 통정 허위 표시한 그날 이미 있죠. 나중에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놈이 아니잖아. 그래서 보호되는 3자 아니에요. 자, 학판을 안 바꾸고 있었어. 자, 맨 마지막이에요. 암기장에 있는. 그게 9번하고 기억이에요. 여기까지 해야 돼요. 9번 기억 별 3개. 자, 갑과 을의 이 매매 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입니다. 자, 이때 수익자 병은 수익자예요. 수익자 3자 계약 수익자 병은 의사표시에서 선이라면 보호되는 3자다 아니다. 무조건 의사표시 동네 나면 수익자는 3자 아니다로 끝나는 거예요. 지문은 길지만 결론이 중요해요. 3자 아니다. 부정으로 끝났죠.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 갑과 을 이 매매 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라면 왼쪽 놈 갑은 통정 무효를 이유로 선의의 수익자한테도 들이댈 수 있다. 선의의 3자 보호 규정이 작동이 안 돼 버려요. 그러니까 병이 수익자가 선이라도 무조건 무효 효과 받습니다. 자, 이해 안 돼요? 자, 천천히. 이거 되게 어려운 동네예요. 자, 봐요. 이거 해야 돼요. 통정협회에서 왕별이니까. 3자 계약에서 수익자는 의사표시 동네에서 선이라면 보호되는 3자 아니에요. 이유 대리에서 본인 3자 계약에서 수익자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 이놈은 에서가 떴죠. 을으로부터 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통정 허위 표시한 그날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선이라면 보호된 3자 자체가 아니야. 따라서 얘가 선이라도 보호 안 된다는 얘기요. 따라서 통정 무효는 선의 수익자한테도 무조건 무효되는 거예요. 나 선이면 원래 유효로 바뀌어야 되잖아. 의사표시 동네에서는. 유효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왜? 3자 자체가 아니니까. 선이라고 해도 보호 안 돼요. 따라서 선의의 병한테도 이 동네 나오면 선의의 수익자한테도 무조건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요. 무조건 100%야 이것도. 그래서 그게 기억이에요. 자, 갑을 매매가 통정 표시 무효입니다. 왼쪽 놈 갑은 통정 무효를 이유로 선의의 병한테도 무조건 들이댈 수 있어요. 왜? 3자 자체가 아니니까. 보호되는 3자야 선이면 보호되겠죠? 이해 안 되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 자, 요약자의 지위. 요약자 왼쪽 놈이죠. 요약자 갑은 제3자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라도 이 매매 계약에 착오가 있거나 또는 사기 강박이 있었다면 갑은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어요. 자, 2번이 별 3개죠. 요약자 왼쪽 놈 갑은 낙약자 오른쪽 놈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3자 권리가 확정된 후라도 병 권리가 확정된 후라도 자 3자 병 동의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자, 낙약자가 채무 불이행하면 당사자 왼쪽 놈 갑이 법정 해지하겠죠. 이때 3자 동의가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대부분 판례예요. 3자 동의 필요 없다. 3자 동의 없이도 해지할 수 있다. 이것도 정답 지문이에요. 그래서 3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 해제는 갑의 전권이다. 제가 이렇게 3자 동의 따위 필요 없다. 3자가 갑나라 배나라 할 수 없어요. 갑이 나 해지할 거야. 간섭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3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낙약자의 지위. 여기가 거의 동급으로 왼쪽 넘버 1 비슷합니다. 넘버 2입니다. 자, 1번 법 조문이죠. 오른쪽 놈
채무자 을은 낙약자는 삼자병한테 상당 기간을 정해서 너 계약이익 받을지 말지 이달 말까지 답 좀 해줘 물어볼 수 있다. 최고. 자, 이달 말까지 연락 좀 해주라는데 연락이 없어. 그러면 연락 없으면 생각이 없다는 거, 수익 받는 거 거절로 나와야 돼요. 거절한 걸로 본다. 자, 2번 기억, 3번 기억 왕별이죠. 2번 낙약자는 그 말에서 넣어요. 오른쪽 놈 을은 왼쪽 놈 요약자와의 계약 또는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3자 병한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죠. 그러면 요약자와의 계약, 갑과의 계약, 기본관계 이 단어가 뜨면 이쪽을 이유로 다 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기억, 왼쪽 놈 갑이 소유권을 주지 않으면 오른쪽 놈 낙약자 을은 3자 병한테 대금지급 거절할 수 있다. 자,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해결해야 돼. 외우는 게 아니에요. 갑이 소유권 안 줬죠. 그러면 병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병이 없잖아. 그러면 갑이 소유권 안 주면 을은 병, 갑이 등기 안 줘. 나 너한테 돈 못 줘. 할 수 있다. 이쪽이죠, 이쪽. 하지만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또는 대가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을은 수익자 병한테 들이대지 못한다. 자, 요약자와 수익자 떴죠? 대가관계 떴죠? 저쪽이구나. 저쪽을 이루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났구나. 맞는 지문. 자, 기억. 오른쪽 놈 을은 갑과 병 사이 계약이 무효라는 걸 알더라도 병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자, 갑과 병 사이 계약 저쪽이구나. 갑과 병 사이 법률관계 저쪽이구나. 그럼 저쪽만 잡아. 중간에 보지도 마요.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소수로가 끝나면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2번 기억, 3번 기억은 요약자와의 계약, 갑과의 계약, 기본관계, 갑이 뭔가를 안 줘. 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단어 속에 병도 없고 수익자도 없고. 그럼 이쪽이에요. 그럼 이쪽을 이유로는 다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되고. 3번 기억, 요약자, 수익자 병 생겼죠. 그 다음 밑에 갑과 병 사이 계약 병 생겼죠. 그러면 빨리 저쪽이야.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못한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정답 지문이에요. 이놈 여기에 밑줄을 동그라미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쪽을 이유로는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중간에 볼 필요가 없어. 다 할 수 있다 없다 썸. 수익자 병이 나왔구나. 갑병 계약 법률관계 대가관계 나왔구나.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소수로서 있다 없다 써. 그래서 기본관계 대가관계 이쪽 저쪽으로 하면 편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병을 위로 올린 거예요. 저쪽으로 하려고. 교수들 90%가 병을 밑으로 그래요. 교과서도 병이 밑에 있어요. 기본서도. 저는 처음에 그거 따라하다가 강의 보다가 저쪽으로 해야겠다. 병을 올렸어요. 여기는 저쪽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병을 위로 올린 사람은 10명 중 1명밖에 안 돼요. 선생님 중에. 진짜야. 이놈 때문에 제가 병을 위로 올린 거예요. 저쪽은 머니까 이쪽 매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라. 하지만 이쪽 당연히 영향 미쳐야 되고 이쪽을 이유로는 갑이 등기 안 주면 나 못 주면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15분 쉬고 해제.